네,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법농단이 크게 세 가지 정도였죠.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것과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는 의혹과 마지막으로는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다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원의 대책들이 어느 정도 마련됐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도 여쭤볼게요. 판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것 상식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무관하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네. 2019년 3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농단 연루자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통보받은 66명 중에서 그 사실 자체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징계 시효가 지난 것이 3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징계 시효 도가여서 특별한 검토를 더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34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 일부는 그 전년도 2018년도에 이미 징계할 때 대상으로 포함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그 반론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그 징계에 회부된 분이 10분 가량 징계 회부됐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추이를 보자고 해서 심리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20여 명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겁니까?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까 시효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9년에 문제가 검찰이 그 명단을 넘겼기 때문에 시효가 이미 도과했다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2017년에 발생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징계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징계 시효를 넘기게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없었나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도 하고 그 조사에 대해서 결국 또 승복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징계 시효 넘은 분들에 대한 징계가 지금 시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이건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나요? 따로 그 과거 징계 사유가 아닌 징계를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인사에 특별히 검토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징계 10명 정도에 대한 징계가 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보면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연루된 분들 치고는 징계 양적이 굉장히 낮아요. 가장 많은 분이 정직 6개월이고 대부분 정직 3개월이거나 감봉, 면책 이런 식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달에 법원에서 징계한 사례를 보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비해서 정직 2개월을 징계를 했는데 이게 내부망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임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남긴 것 가지고 정직 2개월 징계를 했어요. 이것과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의견 있으신가요? 우선 그 징계 부분은 법관징계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속 봐주기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징계 양정도 매우 불합리해 보이고 한편 그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각률을 보면 90% 넘게 기각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건에서는 90% 정도가 발부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은 맞습니까? 일반 사건의 경우에 90%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80% 정도 영장이 발부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저희가 제기할 것이고 잘 추적해 주시기 바라고요.